네, 지역권에서 이제 조문이 중요한데요. 조문이 중요한데, 그 조문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아까 나왔던 불가분성하고 부종성입니다. 불가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분성하고 부종성. 그런데 이 부종성 같은 경우에는 또 합해가지고 수반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핵심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 종. 지역권은 부종성이 있다. 그러면 종이라는 겁니다. 종. 그 말은 주가 있다는 거죠. 주는 뭐냐? 땅입니다. 땅. 즉 여역지가 되는 거죠. 또는 여역지에 대한 권리, 뭐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주는 땅이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똘만이다. 우리 민법에서 주종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기가 여역지, 여기가 승역지, 갑이 소유하고 있고 승역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가령 갑이 통행지역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래서 땅 또는 땅에 대한 권리가 주가 되니까 여역지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똘마니 지역권도 당연히 병한테 이전된다라는 것. 이런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분리처분 금지라든지 똘마니 이것만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종성 292조이랑 지역권은 똘마니니까 종이니까 두목인 여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여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설정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항 분리처분 금지. 지역권은 똘만이니까 두목인 여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기출 지문들이 그대로 이제 그 기출된 부종성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확인합니다. 여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역지의 양수인은 지역권에 이전 등기 없이 지역권을 취득을 한다. 이전 등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유가 뭐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292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역권을 취득을 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지역권의 수반성은 설정 행위로 배제될 수 있고 그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 즉 292조 1항 단서, 다른 약정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여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역시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위에서 여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지역권의 성립 그러면 당연히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 달리 이야기하면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 법률 규정으로 인한 취득. 먼저 법률 행위 보시면 당연히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민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지역권이라는 이 용어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합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적어져 있느냐?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을 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 이게 바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역권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요 기출 판례 반복 출제됐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했다. 그 말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영구 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지상권도 존속기간 영구 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효취득은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293조 보시면 이제 불가분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93조 1항 토지 공유자의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그럼 그 토지는 온승, 포요, 요역지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 그럼 그 토지는 승역지가 되겠고요. 핵심은 뭐냐?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한 3번 정도 출제된 조문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은 미출이니까 일단 넘어가겠고요. 295조 제목을 보니까 취득과 불가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였다.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래서 엄청 자주 나온 부분이니까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역지고 여기가 승역지인데 갑, 을, 병 이 사람들이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승역지 소유자는 A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까 뭐라고 말했느냐? 취득과 불가분성, 요역지는 한 필토지 전부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혼자서 서로 합의한 바가 있어가지고 혼자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각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갑이라는 애가 A랑 설정 계약을 맺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요. 갑의 지분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을 하게 되면 3분의 1, 3개가 있으니까 한 필토지 전부가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을 취득에 있어서의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만 1항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항은 다음 순환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냥 어디에다만 동그라미 쳐두냐면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취에다 동그라미, 중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취중이 됩니다. 취중. 그 다음 마지막 효력이 없다. 거기다 표시를 하면 결국 여기 295조 2항은 뭐가 적어져 있느냐? 취중무효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겁니다. 취중무효. 취는 뭐였느냐? 취득기간의 취. 중은 뭐냐? 중단. 296조는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소중유효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표시만 해두겠습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소중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니까 유효. 그래서 위에는 취중무효. 방금 밑에는 소중유효라고 적어져 있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는 다음 순환 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110페이지 두 번째 표를 보면 작은 동그라미 2번에 지역권의 배타성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물권적 청구권까지 가보게 되면 301조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4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두 개의 조문이 있는데 214조만 준용을 하고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213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단골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 즉 213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214조는 준용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모습에 따라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반환 청구권 이거는 지역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까 그랬던 그림 보십시오. 여기 갑, 을.
그래서 용수지역권. 그럼 용수지역권이라는 것은 여기가 요역지고 여기가 승역지고 여기가 갑이 소유고 을이 소유인데 만약 이 승역지에 벽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 갑은요, 이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 끌어다 쓸 뿐입니다. 따라서 병이라는 친구가 여기 승역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우측에 111페이지 전세권으로 가십시오. 제3절 전세권 나와 있고 303조 전세권의 내용이랑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다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까 우리 용익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돈 이야기가 안 나오고 전세권에 가면 돈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입니다. 다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 부분이 바로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이 바로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를 먼저 반드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양가 1번 법적 성질 나와 있고요. 용익물권. 물권이란 말은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전세권의 물적 부담을 안게 된다.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자는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제목을 보면 전세 목적물 양도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요.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세권에는 우리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6개의 핵심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6대 판례. 항상 이 제목까지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한꺼번에 쫙 깨가지고 그 판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판례가 방금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물 양도 사례입니다. 전세 목적물 양도 사례 또는 양도 판례. 간단한 겁니다.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네가 전세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전세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었다. 가령 갑이 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일기를 병한테 맞춰 주었다. 이 그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다. 그럼 결국 을이라네가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을 했다. 전세금 반환 의무도 병이 부담을 한다. 병이 부담을 한다. 그래서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온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목적물 양도 판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근데 우리 가로에서 예전 시험에서는 신구 소유자 갑과 병이 연대하여 전세금 반환물을 부담한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319조에는 준용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13조도 준용이 되고 214조도 준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은 모두 다 준용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216조부터 244조 상인관계 규정도 준용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방금 319조 전문을 보게 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규정 213조 그 다음에 214조
얘들이 전세권에도 준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인관계 규정. 상인관계 규정.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는. 요 규정들도 전세권에 준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왼쪽으로 가보십시오. 301조. 아까 지역권 박스에 301조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라고, 여기 110페이지 아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페이지 아까 110페이지에 왼쪽에 301조 조문 박스에 나와 있었죠. 지역권에는 뭐만 적어져 있느냐? 214조만 준용을 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 차이를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는요, 이렇게 우르르 준용이 됩니다. 우르르. 그러나 지역권에는 딱 한 조문만, 301조에 나와가지고 딱 한 조문만 준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시각적으로 느껴두시라.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이제 111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물권자 채권 규정이 준용을 한다. 따라서 관련 지문은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불법 점유니까 점유할 권리가 없죠. 그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음,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토지, 여기에 대해서 의뢰인회가 전세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리고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를 해 줬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이라는 본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받았으니까 점유권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침해가 있었을 때 각각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경합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위의 지문은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밑에 비교는 점유가 침해당했을 때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점유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상인관계 규정도 준용이 됩니다. 단골로 나왔던 건 건물 전세권에도 준용된다라는 것,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에도 상인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상인관계에서 인지사용 청구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가령 갑소유 토지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을이라는 친구한테 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해 주었다. 그런데 이 전세권, 건물의 벽을 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세권자, 건물 전세권자도 요 인지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사다리 좀 내리자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112페이지 306조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처분 관련.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지상권하고 차이점이죠. 아까 지상권 양도에 관한 282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양도 금지 특약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지문 보시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가로 2번에 담보물권성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목만 보시면 1번에가 우선 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라고 적어져 있고, 작은 동그라미 하면 2번을 보시면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공통되는 성질입니다. 일단 읽어봅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의성.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담보물권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저렇게 말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숫자로 합니다. 4 플러스
2의 권리이다. 4 플러스 2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4가 뭐냐? 방금 봤던 거 담보물권의 특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합니다. 플러스 요 2가 뭐냐? 핵심 권능 2개. 우선 변제권과 경매 청구권.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요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이 뭐냐 물어보면 그냥 4 플러스 2다 라고 이야기한다. 4가 뭐냐? 4가지의 성질. 부수, 불물,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의성. 그 다음에 2가 뭐냐? 핵심 권능. 경매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1번 우선 변제권과 경매 청구권.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 권리를 가지며 아까 303조 읽었습니다. 다음 전세 목적물을 경매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과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의성을 가진다. 양가로 3번 전세권의 성립, 반가로 1번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라는 것. 반가로 2번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인데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 바로 용익물권에서 인정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전세권의 성립 관련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세권의 6대 판례 중에서 두 번째, 시험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온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라고 붙이느냐? 도배업자 사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도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을 위해서 뭘 짓느냐? 연립주택. 요거 공사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을이 건축업자입니다. 다음 병한테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청. 병은 누구냐? 도배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배공사는 병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을한테 이 공사대금을 줘야 될 겁니다. 공사대금. 근데 얘들의 작전은 뭐였냐면 여기를 연립주택을 분양을 해가지고요. 분양대금 팔아가지고 분양해가지고 그 대금을 가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좋았는지 분양이 잘 안 됩니다.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갑과 을이 작전을 변경을 합니다. 어떻게 작전을 변경을 했느냐? 전세금도 목돈이니까 그러면 우리 전세권을 설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대당 하나씩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 나갑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요 병이라는 친구는요, 지금 공사대금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건축비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도배비를 못 받고 있고요. 이 도배비를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밀려있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계속 찾아가겠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한 세대에다가 여기 도배업자 병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은 2천만 원으로.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의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언제 했느냐? 설정 등기. 요거는 4월 1일 날 했습니다. 존속 기간은 언제부터냐? 6월 1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하였다. 여기까지가 일단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 정리를 해보면, 갑이 건축업자 을하고 여기 연립주택 공사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도배공사는 병이 하도록 하청을 줬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요 건물을 분양해가지고 분양대금 중에서 건축공사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작전 변경,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도배비 2천만 원 못 받은 병을 위해서 여기 전세금을 2천만 원을 해가지고 병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그랬고 설정 등기는 4월 1일 날 했고 존속기간은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고 결과적으로 갑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됐고 A라레가 이거를 경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전세권이 있었기 때문에 요 경락이는 요 전세권을 지금 인수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경락인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다른 전세권은 모르지만 요 병명의 전세권은 내가 떠안을 수 없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뭘 지적을 하냐면 지금 병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것이 없다. 전세금의 지급 요 부분을 따집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고 그러냐?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반드시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그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이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문제를 삼습니다. 즉 인도.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까 우리가 만약 2천만 원을 지금 못 받았는데 요 2천만 원을 끝까지 못 받는다면 여기 쳐 들어가서 살기라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 수익 요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요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뭘 지적을 하느냐? 여기 갑에 대한 채권자는 지금 을입니다. 을. 그래서 을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제3자 명의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전세권 설정 등기 요거는 무효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그게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등기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등기. 그래서 4월 1일자 설정 등기.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확인합니다. 전세권의 성립 관련 판례, 도배업자 사례, 전세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판례는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 밑에 비교.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도 관련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다음,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다음,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이 인정이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돈 안 주면 6월 1일 날 쳐들어가서 살기라도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로에가 그 2021년도 판례가 나와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를 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 이거는 내용 강제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두 개 비교하셔가지고 뒤에 판례는 미출이지만 요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앞부분의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에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라는 단어 전세권의 명의를 채권자가 아닌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 우측에 존속기간 시작 요건 6월 1일부터인데 그 전에 4월 1일 날 한 설정 등기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4월 1일 날 맞춰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추정된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해가지고 312조에서 1항부터 4항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 자체가 1, 2, 3항, 4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시험 전세권에서 조문으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시험에서도 물어봤고요. 자, 그래서 최장기간 관련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즉 최장기의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도 출제가 됐고, 그리고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은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라는 것. 다음 최단기간의 규정,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아까 처음에 보면 건물 전세권에만 최단 기간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토지에는 최단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틀린 지문이라는 것, 그랬고 1년이라는 것, 너무 시험에 자주 물어봤으니까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갱신계약, 합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 다음 법정갱신, 이것도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쭉 이렇게 나가면 맞는 지문이지만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멈춰가지고 최단 기간에 관한 규정, 그 다음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이 되느냐? 건물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에만.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토지 전세권에는 없습니다. 네, 그걸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법정갱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를 법정갱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부분이 또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법정갱신의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1년으로 본다, 뭐 2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요거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법, 주임법,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여기에서는 법정갱신 제도가 다 있습니다. 법정갱신. 그리고 주임법에서는 법정갱신했을 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상임법의 법정갱신에서는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구별할지 아는가, 이것 때문에 여기를 자주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 본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 상가임대차 보호, 이걸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정갱신의 경우에도 2년, 1년으로 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민법의 건물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법정갱신의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기간 정함, 이것이 없는 것으로 된다. 결국에 요거하고 비교할 줄 아느냐, 이거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바로 밑에 313조 조문이 나와 있는데 얘도 시험에 자주 나왔고 그 다음에 정답으로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가 있고,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은 줍니다.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그 가로 앞에 있는 단어들 언제든지라는 단어와 6월 경과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틀린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6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하면은 X,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전세권은 소멸한다 하면은 X, 6월이 경과해야 된다. 이 두 개가 포인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전세권의 효력 나와 있고요. 위쪽에 304조, 305조 요거는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방가로 2번까지 오셔가지고 전세권자의 현상 유지 및 수선 의무 309조 조문 유지 수선 의무 전세권자가 부담합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하면 틀린 거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인관계 규정 이야기할 때도 여기 갑소의 토지, 갑이라래가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고 여기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하였다. 그럼 현상 유지라든지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은 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을이 이쪽을 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여기 사다리를 내릴 수가 있다. 인지사용 청구권은 건물 전세권에도 인정이 된다라는 것. 네, 그 내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세권에서는 빌려 쓰는 사람이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임대차에서는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이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공식 1, 2, 3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지문 확인하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유익비 공식 1,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공식 2, 돈 줄 사람,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음 유익비 공식 3, 유예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우측으로 가시고 밑에는 나중에 아까 306조 읽어봤으니까 우측에 가시면 전세권에 대한 담보 설정,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물상 대의 판례가 나와 있는데 6대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3번 전전세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 양가로 6번에 전세권의 소멸 나와 있습니다. 작은 동그란 2번에 가시면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로서 소멸 청구 및 소멸 통고가 있는데 전세권의 소멸 청구 311조 조문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용법을 위반한 사용 수익, 더 줄이면 용법 위반. 이때는 소멸 청구 사유가 된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작은 동그라미 1번, 판가로 2번, 전세금 반환 채권과 그 만족의 확보. 작은 동그라미 1번,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질.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함으로써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가로는 건너뛰고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위한 담보물권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전세권의 6대 판례 중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넘어가고요. 좀 아래까지 내려오시면 비교해가지고 여기 전세권 양도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똘마니인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두목,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역시 분리처분 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래 조문에가 317조와 318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17조는요. 자, 예를 들어서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의뢰아래가 전세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럴 때 동시행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을은요, 두 가지입니다. 인도하고 말소. 네, 이렇게 해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세금의 반환과 인도 플러스 말소가 동시행하겠다는 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18조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게 6대 판례 중에서 건물 일부 전세권 판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위에 건물이 있다. 그런데 여기 1층에 대해서만, 용익물권이니까 일부에 대해 설정이 가능하죠. 1층에 대해서만 을이 전세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래서 3번 건물 일부 전세권 사례. 다시 한 번만. 건물 일부 전세권 사례.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권능도 있다. 담보물권은 뭐냐? 4 플러스 2다. 요 2가 뭐였느냐?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 경매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이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갑이 을에게 전세의 반환을 지체를 합니다. 그럴 때 을은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다음, 이 부동산이 매각이 됐을 때 이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네, 그러면 경매 청구는 안 되고 우선 변제는 가능하다라는 거. 경매 청구가 안 되는 이유는 방금 318조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디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냐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일부 전세권 판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안 됩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유는 다시 한번 318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어디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은 지금 1층입니다.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측에 가셔가지고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해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봐두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밑에 표에서 조문 간단하게 확인하고 담보물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